회피형 남자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다가오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고 친밀해지는 순간이 오면 어느새 벽을 세우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미묘하게 주제를 바꾸고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농담으로 흐리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냉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회피형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는 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으면서도 가까워지는 걸 피해갈까? 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줄고 감정이 얇아지는 느낌이 들까? 왜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 같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는 뒷걸음질 칠까? 그리고 더 깊게는 이런 의문에 다다르죠. 나 때문인가? 내가 부담이 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중요한 건 회피형 남자의 행동 대부분은 상대를 향한 거절의 의미도 아니고 잘못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형성된 애착의 패턴, 성장 과정에서 체득한 생존 전략, 인간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심리적 방어 체계에서 나옵니다. 회피형 남자는 친밀함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이 가져올 수 있는 감정적 위험을 두려워합니다. 상처받을까 두렵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까 두렵고 만약 상대가 자신을 떠날까봐 미리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본능적 방어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회피형 남자와의 연애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고치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 패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해석할 수 있다면 내가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상대에 대한 오해도 줄일 수 있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회피형 남자가 연애에서 보여주는 10가지 핵심 패턴을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모든 내용은 실제 연구 기반의 애착 이론, 방어 기제, 트라우마 반응, 심리적 회피 패턴을 바탕으로 하고 현실적인 연애 사례에 연결하여 누구나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다가오는 것보다 멀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회피형 남자는 사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 남자를 바라보며 관계 자체에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관심은 있지만 다가갔다가 자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감정 자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형 애착의 핵심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회피형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그 사랑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그 순간부터 상실의 가능성도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차라리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죠. 예를 들어 평소엔 다정하고 마음을 써주는 행동을 하면서도 감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거리감을 만드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주 다정했고 다음 날은 차갑게 느껴지는 일관성 없는 패턴을 보이는 남자도 있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일정 지점이 되면 본능적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은 설렘을 느끼지만 회피형 남자는 위험 신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커질수록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고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물러납니다.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피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후퇴가 상대를 향한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라는 점입니다. 회피형 남자는 관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많이 후퇴하게 됩니다. 초반에 다정했던 그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커지면서 두려움도 커지기 때문에 내적으로 움츠러드는 겁니다. 이해해야 할 핵심은 회피형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는 상처를 받고 회피형은 더 깊게 숨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상대가 가까워지면 반사적으로 멀어지는 이유는
관계를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 세계를 먼저 지키려고 한다. 회피형 남자는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기 세계가 우선순위 1위입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세계가 무너지면 감정적으로 버틸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회피형은 정서적 의존을 극도로 경계하고 자신의 세계가 침범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피부가 찌릿하게 긴장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건 연애 초반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그의 세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상은 유지되고 감정은 아직 안전범위 안에 있고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감정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같이 있고 싶다는 이야기, 미래 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물어보는 순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친밀함의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회피형에게는 자기 세계가 침범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때 회피형 남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연락을 줄이거나 대답을 늦춘다. 이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반사적 행동입니다. 감정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해 연락을 늦추는 거죠. 둘째, 약속을 가볍게 만들거나 불확실하게 한다. 확정된 약속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감정적으로 자신을 묶어둘지도 모른다는 감각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불확실해지고 계획이 흐릿해지고 구체적인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셋째,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논리적으로만 대한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감정 대신 논리로 대화합니다. 감정을 나누면 자신이 깊어질까봐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피형 남자가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행동은 상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자기 세계가 안정돼야 상대와의 관계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피형은 타인보다 자기 감정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커질수록 자기 세계를 다급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회피형 남자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고 예전보다 덜 감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자기 일상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정서적 의존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상대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방어의 일종이죠. 이 패턴을 이해하면 상대 행동이 덜 상처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스킨십이나 감정적 친밀감이 깊어지는 순간 더 불안해진다. 회피형 남자는 스킨십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피형 중에는 스킨십이나 육체적인 가까움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킨십은 언어적인 감정 교류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해서 감정적 친밀감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감정적 친밀감은 회피형에게서 가장 강력한 회피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느끼고 그 순간 두려움이 겹겹이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패턴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째, 감정적인 대화를 피한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야기하는 것은 회피형에게 공포에 가까운 일입니다. 마음을 열면 그만큼 상처받을 확률도 증가하고 상대에게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는 시점에 감정적인 대화를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주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깊어진 친밀감. 다음날 갑자기 차갑게 변한다. 전날 분위기가 좋았고 감정적으로도 연결된 느낌이 들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남자들 있죠. 이게 대표적인 회피형 반응입니다. 감정적으로 깊어진 순간 그는 자신이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이 두렵고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껴요. 셋째, 관계를 정의하는 이야기를 피한다. 연애 상태를 정리하거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화는
회피형에게 고통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상대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자신을 묶어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피하거나 농담으로 넘기거나 구체적인 말 대신 행동으로만 모호하게 보여주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깊어지고 책임감이 증가하고 서로의 인생이 얽힐 가능성이 커질 때 회피형은 가장 두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이 커지는 만큼 방어도 커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결국 회피형에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통제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열고 그 선 밖으로 감정이 나가는 순간 다시 문을 닫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네 번째, 갈등 상황에서 사라지는 것은 무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회피형 남자와 연애를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충격은 갈등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를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차가워지거나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나 책임 회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회피형의 생존 전략입니다. 회피형이 갈등을 못 견디는 이유는 명확해요. 갈등은 회피형에게 감정적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상대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실망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흔들릴까봐 두렵고 그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회피형이 보이는 모든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 기반의 반응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갈등이 생기면 바로 사라진다. 문자가 늦어지고 연락이 잦아들고 집에 가서 조용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갑자기 늘립니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 폭발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 회피입니다.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벗어나는 거죠. 둘째,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누군가 울거나 화를 내면 그 감정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합니다. 회피형은 정서적 몰입을 피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이 커지는 순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기대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회피형은 갑자기 무표정해지거나 얼어버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셋째, 문제 해결보다 문제 회피를 선택한다. 조율이나 대화 대신 간단한 해결책을 피상적으로 제시하거나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패턴을 보입니다. 깊은 대화는 감정적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회피형에게 가장 힘든 영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피형의 회피는 상대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점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회피형은 상대가 공격적이라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상대의 행동을 덜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갈등 상황에서 더 건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자기 감정의 이름을 모를 때 침묵으로 반응한다. 회피형 남자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약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인식 능력 부족 혹은 감정 명명 능력의 취약성이라고 해요. 감정을 느끼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침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무관심으로 해석하고 깊게 상처를 받지만 사실 회피형에게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감정적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상대에게 공유하고 그 말이 오해 없이 전달될지까지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회피형은 감정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회피형 남자는 감정적인 상황이 오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째, 침묵한다.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마치 벽이 내려오듯 사고가 막혀요. 이게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감정 자체가 버거운 겁니다. 둘째, 피상적인 말로 얼버무린다. 괜찮아, 그냥 그래,
별거 아니야 같은 말로 넘어가려는 이유는 깊이 들어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황을 바꾸거나 대화를 끊는다.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바쁘다며 자리를 떠나거나 연락을 줄이는 경우가 생기죠. 감정이 커질수록 그는 통제력을 잃는다고 느끼고 도망칩니다. 이런 패턴은 어린 시절 환경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회피형의 상당수는 감정 표현이 허락되지 않았던 가족 환경에서 자라요. 울면 혼났거나 감정을 표현해도 공감받지 못했거나 감정이 귀찮다는 반응을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고통이 생긴다는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순간 회피형 남자의 침묵은 고의적인 무시가 아니라 감정 처리 시스템이 멈춘 결과입니다. 침묵 뒤에는 무관심이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이 있어요.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기엔 힘들고 자신의 감정은 잘 모르겠고 대화를 계속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불안이 쌓이기 때문에 침묵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이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피형에게 침묵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기 위한 전략일 때가 많아요. 침묵이 길어지면 관계가 멀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침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불필요한 상처와 감정의 오해가 생깁니다. 침묵은 감정 부족이 아니라 감정 과부하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상대의 감정 부담을 견디지 못해 현실을 축소한다. 회피형 남자는 감정적인 무게를 견디는 능력이 낮습니다. 사랑받는 것도 좋고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의 감정이 자신에게 기대어 오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은 상대를 향한 부담이 아니라 감정적 책임을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회피형은 상대의 감정이 커질수록 현실을 축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상대가 큰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다 받아주기 어렵고 그 감정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이것은 회피형 애착의 기본 반응이기도 하고 트라우마 기반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피형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상대의 감정을 축소한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누구나 그래. 그냥 넘기면 되지. 같은 말. 상대에게는 무시처럼 들리지만 회피형에게는 오히려 문제를 작게 만들어야 견딜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둘째, 불편한 상황을 농담으로 넘긴다. 심각한 감정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분위기를 가볍게 바꾸기 위해 농담을 툭 던집니다. 상대는 이 농담이 상처가 되지만 회피형은 심각해지는 순간 도망갈 것 같아 두려워 농담으로 감정 밀도를 낮추려는 거죠. 셋째, 상대의 고민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최소한만 반응한다.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깊이 공감하는 것은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에 회피형은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상적 반응을 선택합니다. 넷째,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축소한다. 기쁘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불안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감정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깊어지면 위험하다는 신호가 자동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축소 패턴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점이에요. 상대는 진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축소, 무시, 농담 같은 방식이라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피형에게는 상대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감정과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심리적 한계입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회피형 남자가 감정적으로 무심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축소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회피형에게 감정은 부담이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실을 축소하는 것이죠. 이는 상대를 향한 배려 부족이 아니라 자기 방어의 일종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이 커질수록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 회피형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자신감 있어 보이고 감정적으로 독립적이며 혼자만의 세계를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 남자가 자기애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회피형 애착의 핵심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능력이 약합니다.
내가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혹은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커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회피형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피형이 보이는 패턴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째, 상대의 사랑을 의심한다. 상대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불안해져요. 내가 이만큼 좋은 사람인가? 혹시 내가 실망시키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둘째,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과도하게 확대해서 본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 비난이 커지고 상대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관계 전체가 흔들릴까봐 불안해합니다. 셋째,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다가 갑자기 거리를 둔다. 너무 잘하려고 노력했다가 부담이 커지면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선을 넘었다고 느끼면 후퇴합니다. 넷째,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 감정적으로 물러난다. 이건 회피형 남자의 대표적인 역설입니다. 가까워지면 두렵고 멀어지면 불안한 상태. 그래서 감정적으로 계속 딜레마에 빠집니다. 회피형 남자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더 안전하게 보이고 싶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거나 멀어지는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회피형의 차가움은 사랑의 부족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랑이 깊기 때문에 불안이 커져 물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일수록 상대는 더 차가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갈등을 피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회피형 남자는 갈등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갈등 이꼬르 관계가 깨질 위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최대한 피하려 해요. 왜냐하면 회피형 애착의 기본 신념 중 하나가 감정이 오가는 순간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회피형은 몇 가지 특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문제 자체를 축소한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그럴 수도 있지. 같은 말로 강도를 낮춥니다. 이 말들은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감정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둘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의 실망이나 감정적 반응을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쉽게 못해요. 셋째, 대화를 끊고 물리적 거리를 둔다. 산책을 나가거나 일을 핑계로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연락을 줄이는 이유도 감정 폭발을 피하려는 겁니다. 넷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다. 너무 사과를 많이 하거나 갑자기 선물을 주거나 지나치게 친절해지는 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빨리 끝내기 위한 행동일 수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회피형 남자와 연애할 때 갈등이 잘 정리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이유예요. 하지만 이건 상대에 대한 무시는 아니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방어입니다. 회피형은 갈등을 피하면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고 갈등을 맞서면 관계가 깨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거죠. 이 아홉 번째, 상대가 가까워질수록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안전함을 느낀다. 회피형 남자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면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따뜻함과 두려움.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순간 갑자기 혼자가 되고 싶다는 충동이 찾아옵니다. 이건 상대가 싫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깊어지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어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더 필요해진다. 데이트도 좋고 대화도 좋은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날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만이 감정 과부하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감정 표현이 줄어든다. 이전에는 잘 표현했던 말들이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는 감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워지고 두려워질수록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셋째, 관계를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난다.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감정이 커질 때일수록 스스로를 감정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심리가 강해져요. 넷째, 말수가 줄고 생각이 많아진다. 회피형은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 머릿속에서 혼자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용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대화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이 패턴 때문에 상대는 오해합니다. 갑자기 멀어졌다고 느끼고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죠. 하지만 회피형의 고립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과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10번째, 사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서툴러서 실수하는 순간이 많다. 회피형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깊고 섬세한 사람이 많아요. 다만 그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커지는 만큼 실수도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첫째, 잘해주다 갑자기 차가워진다. 이건 상대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져서 통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약하다 보니 행동으로만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해요. 셋째, 자신의 감정 때문에 상대를 실망시키고 죄책감에 빠진다. 회피형은 상대를 아프게 하려고 한 행동이 아님에도 결국 상대가 상처받으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다 보니 해결은 또 못하죠. 넷째, 상대를 좋아하면서도 미래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불편해진다. 미래 이야기는 책임과 감정적 몰입이 함께 오기 때문에 회피형에게는 큰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실수 뒤에는 사실 하나의 심리가 있어요. 상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마음.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서투른 마음. 상대가 소중할수록 더 실수하게 되는 모순된 마음. 이게 회피형 남자의 복잡한 내면입니다. 마무리. 회피형 남자를 이해한다는 건 그의 차가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움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가까워지면 잃을까봐 두렵고 멀어지면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리가 그에게 가장 편안한 거리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애매한 거리 때문에 상대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지죠. 중요한 건 회피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도 괜찮다는 신호.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이 감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한쪽이 빨리 달리면 다른 한쪽은 숨이 차게 되고 결국 멈춰서 버릴 수 있습니다. 속도를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툴러도 솔직할 용기만 있다면 회피형 남자와의 관계도 충분히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